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0살에 이혼녀가 된 여자입니다. 정말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고 제가 이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 40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나이지 않겠어요. 지금 나이에도 충분히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씁쓸하네요. 제가 지금부터 풀어나갈 이야기는 조금 답답할 수도 혹은 일부분 시원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크나큰 상처이긴 했지만 모든 일이 다 지나간 뒤 다시 생각해보니 지금이라도 탈출하게 된 게 참으로 다행이지 않나 싶네요. 하늘이 저를 조금 더 빨리 도와주셨다면 더 좋았을 테지만요. 그러면 미뤄둔 이야기를 지금부터 꺼내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대기업에 취직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17살 때부터 코피 쏟아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일찌감치 워드 자격증도 땄고요. 공부를 하는 틈틈이 앉아 급수 시험도 보고 했습니다. 오로지 취업을 빨리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커서 뭐가 되려고 저렇게 악착같이 사냐고 했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대기업 입사였네요. 대학 다니던 시절에도 인턴십 참여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고 중간에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선정되어 다녀왔습니다. 줄줄이 늘어놓는 이유는 제가 대기업 취직에 성공을 했고 능력도 인정받아 초특급 승진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남편이 만나게 된 자리도 회사였기 때문에 회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네요. 같은 대기업에 다니면서 서로의 연봉도 닿을 만큼 친한 사이였는데 원래 오빠가 여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6개월 뒤늦게 입사를 했고 당연히 저보다 직급이 낮았습니다. 제가 초특급 승진을 했다고 했잖아요. 인턴도 지금 다니던 회사에서 시작했고 입사하자마자부터 큰 프로젝트에 발탁이 되어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당연히 윗선에서는 저를 이쁘게 봐주셨고 동기들이 일찌감치 결혼을 하면서부터 제가 더 자리를 차지하기가 좋아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직급이 더 높고 제가 더 회사에서 자리를 탄탄하게 잡고 있다는 사실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약간 남자는 하늘이다 그런 마인드로 사는 경상도 집안의 첫째 아들이었거든요. 연애할 때부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부딪히긴 했지만 그냥 저도 남편의 자격지심이다 하고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연애할 때도 그렇게 계속 제가 연봉이 더 높고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빈정거리는 빈도수가 꽤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걸로 불같이 화도 내고 헤어지기도 했었는데 결국 남편에게 저는 필요한 사람이었기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정거림이 쉽게 사라지진 않았죠. 밥을 먹으러 갈 때도 돈 더 잘 버는 내가 살아면서 비싼 초밥집 가서 밥을 먹질 않나. 그래 놓고 지가 살 때는 냉동 삼겹살집 데려가고요. 커피를 마실 때도 제가 살 때는 케이크며 쿠키며 엄청나게 사서 주머니에 꾸역꾸역 챙겨가지 않나. 물론 지가 살 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사고 끝이고요. 뭘 하려고 하면 돈 잘 버는 내가 사는 거지? 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 꼴 보기 싫어서 몇 번이나 그만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만 만나자고 하면 저한테 빌어요. 저 아니면 안 된다고 울고 불고 매달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동안은 그런 소리 없이 저한테 잘해줘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져서 쏟아 넘어가주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 빈정거림에 무뎌지더라고요. 시간이 물 흐르듯이 흐르고 어느 정도 나이가 차니까 결혼 이야기가 솔솔 나오더군요.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이 사람과 오래 연애하긴 했지만 결혼해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하면 글쎄요. 매일 같이 싸우기만 할 것 같고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결혼까지는 못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양가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시댁에서는 똑부러지고 할 일 잘하는 제가 꼭 며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몇 번이나 저를 붙잡았고요. 저희 집에서는 성격 더러운 저를 받아줄 사람은 남편뿐이라는 이유에서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동기들은 죄다 결혼해서 애가 둘이고 셋인데 저는 아직 시집도 못 갔으니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제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식 준비가 한창일 때도 남편은 저에게 모든 걸 떠맡겼습니다. 그때 저는 큰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었기에 시간이 매우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모든 걸 저에게 맡기는 바람에 결혼식 준비까지 해내야만 했어요. 왜 저한테 오롯이 다 맡겼는지 궁금하시죠? 제 취향이 까다롭거나 신부가 제일 빛나야 하는 자리니까 그런 이유도 아니고요. 단지 제가 더 돈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결정권을 가져야 편하다고 지는 손 놓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런 남편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속으로 정말 욕도 많이 했지만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미 주위에도 결혼한다고 소문이 다 났고 제일 중요한 회사에서도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이제 와서 모르기에 늦었다고 생각한 거죠. 저에게도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결혼은 반반 결혼하자고 했더니 대출은 제 이름으로 받자고 하더군요. 이유는 당연히 제가 더 잘 벌기 때문이죠.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제가 아깝다면서 저를 뜯어말리기까지 했습니다. 딱 봐도 생긴 게 종팽이 같고 속도 좁아 보이는데 그런 지옥구덩이에 가냐고 하면서요. 결혼을 한 친구들은 저에게 평생 비혼으로 커리어 지키면서 살 줄 알았다고 결국 너도 어쩔 수 없이 시집을 가는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경력 단절이 막 떠오르면서 파혼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저도 매일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티가 났는지 제 눈치를 보면서 저한테 엄청 헌신하는 척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제 기분이 나빠 보일 때 열심히 옆에서 비위를 맞춰주는 사람이긴 했거든요. 뭐 결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받나 보지 싶었는지 뜬금없이 꽃다발을 선물로 주기도 하고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가기도 하고요. 평소에는 선물하지 않던 비싼 브랜드의 목걸이도 선물을 해주더군요. 솔직히 그런 선물 받으니까 싫진 않았어요. 부모님 말씀대로 제 성격을 이만큼 받아줄 사람이 어디 또 있겠냐 싶기도 하면서 그냥 다들 이렇게 살겠지 하는 마음으로 결혼식까지 진행했습니다. 결혼식을 진행할 때부터 맡고 있던 프로젝트에 갑자기 스폰이 붙으면서 점점 규모가 커졌어요. 정말 신혼이라는 걸 까먹을 정도로 바빠서 회사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야근은 밥 먹듯이 하고 주위에서도 기대감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남편은 제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보다 제가 그 큰 프로젝트의 주축이라는 걸 더 고가워했어요. 이제 혼인신고도 했겠다 저에 대한 자격지심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그게 불과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8개월간 이뤄진 큰 프로젝트는 엄청나게 성화한 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과급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았고요. 승진 자리도 내정되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축하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임원급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였기에 제 승진에 토를 달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남편의 부서까지 흘러들어갔고 직원들이 남편에게 축하한다고 했나봐요. 성과급도 많이 받고 승진까지 따나온 당상이라며 결혼하고 아주 잘됐네 이런 식의 칭찬이요. 자격지심이 강한 남편이 그 소리를 과연 곱게만 들었을까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저를 경쟁의 상대로 보는 건지 뭔지 저에게 아주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 일에 미쳐서 집안일은 전혀 돌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 시댁에 전화 걸어서 제가 밥 한 끼 안 차려준다고 욕을 하지 않나, 그렇게 하면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진짜 결혼해서 밥 한 번 안 차린 게 맞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아니 회사 일이 바쁜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정말 제 명예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목표에 두었던 대기업 입사였는데 당연히 밥 차릴 시간에 프로젝트 하나 더 따낼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남편에게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나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있고 그걸 해내기 위해서는 밥 차리는 시간까지 모조리 회사에 쏘고 싶다고요. 남편은 대인배인 척 알겠다고 했지만 그걸 빌미로 시댁에 저를 욕하고 싶었던 거였겠죠. 저는 시댁에 제 욕을 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걸로 남편과 저는 조금 싸우게 되었습니다. 한창 좋아야 할 신혼에 부부싸움이 잦으니 정말 지치더라고요.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이혼하는 부부도 있나 인터넷에 검색까지 해봤다니까요. 그렇게 서로 마주보고 밥도 안 먹고 지내기를 반복하다 남편이 저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화해를 해야겠다 싶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사업을 해볼까 하는데 어차피 대기업에 다녀도 당신보다 벌지도 못하니까 회사 때려쳐도 되지 않을까. 당신이 버는 돈이면 우리 둘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니 더 늦기 전에 도전하고 싶어. 그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지금 우리가 대기업에 다니고 둘 다 맞벌이를 하니까 돈도 모으고 대출도 갚고 안정적인 거지. 당신이 여기서 그만두면 우리 당장 대출 갚는 것도 힘들어질 텐데. 저는 남편을 뜯어 말려야만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나 주관적으로 보나 남편은 그냥 남 밑에서 시키는 일이나 잘하고 사는 게 적성에 맞는 사람이거든요.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가 일이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녀서 잘린 것만 2번 봤는데 뭘 믿고 사업을 한다는 건지. 솔직히 사업을 한다 치면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게 더 어울리거든요. 제가 반대를 하고 나서자 남편이 똑뾰루퉁한 얼굴이 되길래 일단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들어보자 했습니다. 이 사이트 보이지? 이게 중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도매 물건들을 파는 곳이야. 중국에서 싼값에 물건을 사와다가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지. 근데 처음부터 재고를 많이 가져올 필요도 없어. 도매면 보통 최소 수량이 100개, 1000개 이러지 않아? 근데 이 사이트는 10개만 사도 돼. 매장이나 이런 데서 팔겠다는 건 아니고 나도 인터넷 사업장에서 인터넷 쇼핑몰 오픈하면 잘 될 것 같아. 요즘은 SNS 홍보도 하고 하니까 재고 또 안 할 필요도 없고 괜찮지 않아? 이야기를 듣는데 사업 계획이 꽤 구체적이더라고요. 은근히 빈틈이 많은 사람인데도 사업 계획에 크게 빈틈도 없었고
배송 문제는 자기가 알아본 게 다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도매 가격에 몇 퍼센트를 더 얹어서 팔면 순이익이 얼마가 난다면서 계산까지 척척하는데 괜찮겠다 싶었어요. 상품은 어떤 걸로 할 건데? 요즘 트렌드에 맞추려면 보는 눈이 꽤 좋아야 할 텐데.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이 받은 상품이 있다면서 저에게 이것저것 보여주는데 SNS에서 많이 보이는 디자인의 식기부터 옷까지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트렌디하게 좋아할 법한 아이디어 제품들도 여러 개 있었고요. 저는 남편에게 괜찮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남편의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올인해서 매달리는 것에는 반대를 했어요. 남편을 차근차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품들이 전부 좋다. 가격도 좋고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했을 때 가격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처음부터 주문이 많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니 회사를 다니면서 차근차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남편도 수긍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집 대출 갚고 생활비 생각하면 당장 회사를 그만두는 건 아니다 싶었는지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를 내서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나름 용기를 북돋아주고는 저희도 화해를 했어요. 그동안 서로 서운하게 해서 미안하다. 나도 가정을 챙기겠다. 너도 자격지심 그만 부려라 하면서요. 간만에 두 다리 뻗고 잔 것 같네요. 그렇게 남편은 평일에는 회사 일을 보고 주말에는 상품을 떼와서 이리저리 촬영도 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해서 물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개, 20개 사서 팔았던 제품이 점점 주문이 늘어나자 50개, 100개가 되었어요. 말 그대로 오픈한 지 두어 달 만에 대박이 나고 말았습니다. 배송 보내느라 평일에 퇴근하고 와서는 남편과 둘이 상품 포장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야만 했어요. 저녁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바쁘니 저희도 점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방에 물건들을 두고 재고를 파악해가면서 물건을 배송했는데 주문량이 늘어나니까 방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창고를 하나 얻어서 물건을 쌓아야 할 지경이 오니까 남편도 저도 둘이서 할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물건 배송 나갈 걸 포장하는 와중에도 쉴 새 없이 주문이 밀려 들어왔으니까요. 트렌드가 또 얼마나 휙휙 바뀌는지 잘 아시죠? 새 물건은 계속 들어오고 집거실까지 물건이 꽉 차서 발 디딜 틈이 없고 결국에는 집 근처에 크게 나온 지하 창고에 새를 얻어서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에 회사 일 때문에 창고 정리도 못하고 배송이 점점 밀리자 남편이 드디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월 매출만 따져봐도 지금 남편이 버는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남편의 성공과 동시에 저는 약간 불안해졌지만 남편에게 처음부터 약속했던 게 있었던지라 저는 퇴사에 찬성해줬습니다. 쇼핑몰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남편이 버는 돈은 제 월급보다 많아졌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직원을 둘이나 뽑아서 배송 업무를 도맡아서 하게 했고요. 저는 점점 늘어나는 남편의 쇼핑몰 규모에 정말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죠. 남편이 남 밑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업에 정말 소질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맘카페 같은 곳에도 홍보를 했고 SNS 활동도 활발하게 하면서 사업을 점차 키우고 있었던 거죠. 대기업을 퇴사할 때도 조금은 섭섭해할 줄 알았는데 시원한 마음만 가득하다면서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저보다 월급이 많아지고 사장님 소리도 듣고 장사가 정말 잘 되니까 점차 저에게 으스대기 시작했어요. 카드 하나 띡 던져주면서 앞으로 생활비는 본인이 책임지겠다면서 제가 버는 돈은 푼돈이니까 전부 저금을 하라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펀드 가입도 하나 하고 적금도 들으라고 종용했어요. 그러면서 자동인체까지 걸어버리고 저한테 앞으로는 가계부도 쓰고 버는 돈 전부 모으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저를 울감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버는 돈이 더 많으니까 제가 옷을 사거나 가방을 사는 것에 뭐라고 한마디도 못하더니 월급이 역전되니까 저한테 그런 거 하나하나 허락받고 사라고 간섭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저희도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나중에 아이도 가질 계획이었으니까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남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받은 퇴직금은 투자를 하겠다며 주식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차라리 사업을 더 키워보라 했지만 지금도 충분히 버는데 더 키워봤자라며 제 말을 무시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주식이 좀 무서웠거든요. 한 방에 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남편은 은근히 투자에 눈이 밝은 사람이었어요. 저를 은행에 데려가서 펀드 계좌를 만들게 했을 때는 손해가 날 수도 있다고 해서 겁먹었는데 남편이 골라준 종목마다 다 오르더군요. 남편의 퇴직금으로 쌓아올린 주식도 꽤 수익이 났다고 했어요. 뭐 제가 눈으로 직접 본 건 아니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를 일이지만요. 그래도 똑부러지게 잘하니까 저도 점차 남편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직원 2명으로도 물건이 감당이 안 된다면서 직원을 더 늘리겠다고 하더군요.
원래 저와 일일이 상의하던 사람이었는데 장사가 잘 되고 주위에서도 사장님 하니까 이제는 일방적인 통보를 했어요. 어차피 제 사업 아니고 저는 대기업에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기에 서운하진 않았지만요. 처음에는 시부와 시모도 남편을 도와서 배송 물건을 포장하고 했었는데 자꾸 실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시부모에게 용돈 줄 명분도 생기고 천천히 확인하면서 일하면 되지 않냐고 시부모랑 함께 하라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저에게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용돈 주겠다는데 너 지금 그거 볶아와서 우리 부모님 일 시키려고 하는 거냐고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어차피 퇴직하셔서 심심하실 텐데 아들 사업도 도와주고 같이 있는 시간을 늘리면 서로에게 좋지 않겠냐고 했는데도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저 시부모를 부려먹지 못해서 안달난 며느리처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억울했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사업이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면서 저를 완전히 배제시키는데요. 그러더니 새 직원을 뽑았다고 하더군요. 어린 여자애 하나와 군대에 다녀온 남자애 하나였어요. 남자애는 물건 정리하고 재고 관리하고 배송 업무만 도와주러 오시는 아줌마 셋과 함께 포장 업무를 했고요. 여자애는 사무실에서 주문도 받고 문의글 같은 거 답변도 해주고 전화 상담도 하는 그런 업무를 도맡아 한다고 했어요. 남자 직원은 창고에 상주했고 남편이랑 여직원은 칸으로 나눠진 사무실에서 컴퓨터 업무를 본다고 했습니다. 포장 직원 아줌마들도 매일 같이 와서 3, 4시간씩 포장을 할 정도였으니 규모가 정말 커지긴 했죠. 저는 그 와중에 회사 업무를 봐야 하니까 일일이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어요. 대기업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제가 딴짓할 수 있는 시간을 전혀 주지 않았기에 저는 평일에 월차를 내지 않고서야 남편 사무실에 가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남편은 제가 일단 남편 사업장에 가서 참견하는 행위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직원들을 새로 뽑고 몇 개월이 지나서 제가 회식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퇴근하고 들리겠다고 하니까 완전 반대를 하더군요. 사장이 있는 것도 눈치 보일 텐데 사장 부인까지 온다고 하면 애들 기죽 낸다고요. 아니 뭐 제가 애들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제 월급을 전부 적금과 펀드에 쏟아붓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성과급을 받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더라고요. 이미 예전부터 모아두었던 돈은 집 대출금 갚는 데 쏟아부었고 이전에 받은 성과급으로는 이미 가방도 사고 부모님 용돈도 드렸고요. 회사 일에 매진해봐야 월급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전부 다른 계좌들이 퍼가야 하니까 제 개인 돈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라곤 달랑 남편이 준 카드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 카드로 팀원들한테 커피를 하루 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써야 할 차례이기도 했고 제 승진이 코앞이었던 터라 기분 낼 겸 썼습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5만원 정도 긁고 나니까 남편한테 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무슨 카페에서 뭘 먹었길래 5만원씩이나 나오냐고 저한테 잔소리를 막 하는 거 있죠.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 한 달 월급이 600만원이거든요. 남편이 버는 돈은 정말 1000만원 가까이 되고요. 근데 고작 5만원어치 커피 사 먹었다고 바로 전화해서는 잔소리를 퍼붓다니. 결혼하고 나서 비상금 한 푼 모아둘 생각 안 한 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남편 카드 쓰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저도 사회생활을 하는 여잔데 저한테 5만원 가지고 그렇게 치졸하게 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점점 제 입지가 좁아지는 듯한 느낌도 들고 저도 결국 대한민국의 남편 눈치 보는 며느리가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남편이 갑자기 대기업 다니던 시절을 들먹이면서 자격지심을 또 부리는 거예요. 그깟 회사 다니면서 너한테 굽신거렸던 거 생각하면 열불이 뻗친다나 뭐라나. 진작 사업을 했으면 그때 너한테 그렇게 수그릴 필요도 없었는데 이러면서 저한테 그 월급 받아서 뭐 할 거냐고 하더라고요. 고작 600만원 벌면서 언제 벌어서 언제 쓰냐고. 저는 진짜 그 말을 듣는데 아니 이 사람이 돈 좀 번다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었습니다. 사업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너무 기고만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대기업 다니는 거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면서 차라리 때려치우고 자기 일을 도우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제 팀장 직함이 눈앞에 바로 있고 제 일에 얼마나 자존감이 넘치는지도 아는 사람이 저한테 저러니까 너무 짜증났어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말했죠. 당신이 회사 다닐 때 성과를 못 내서 그만큼 벌었던 거지 나는 잘나서 잘 번다고. 누가 요즘 월급쟁이로 600만원이나 벌겠냐고 나 팀장 달면 연봉 더 오르는 거 알고 있냐고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해버렸죠. 당신 사업이 언제까지 잘 될 것 같냐고요. 그 말에 남편이 거품 물고 저한테 막 달려들었어요. 사업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거 아니냐 자격지심 있는 거 아니냐면서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자기 사업 잘 되니까 배 아픈 거냐면서 애초에 사업 못하게 하려던 것도 저한테 굽신거리는 꼴 평생 보고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아니 제가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저도 말이면 단줄 아냐고 엄청 소리 높여서 이야기를 했고 결국 둘 다 부부싸움에 지쳐서 말도 안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말이야 남편 사업장 돕는 게 내줘야 내줘 언제까지 그 사업이 잘 되기만 할 것 같아. 당연히 고정 수입이 있어야지. 누구 하나가 잘 벌고 못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먹고 살아야 할 고정 수입은 필요하지 않겠냐고. 내가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고 있잖아. 카드 하나 던져주고 내가 뭘 사 먹는지까지 일일이 체크하면서 뭘 넉넉하게 준다는 거야. 나도 내 돈 다 묶여있지만 않으면 당신 돈 안 쓰고도 살 수 있어. 그날 이후로 남편과 저는 대화를 하지 않게 되었어요. 어차피 입을 열어봐야 서로 상처 주는 대화만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을 넘게 냉전 상태를 유지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직원들이랑 회식을 하고 늦게 들어오더군요. 술에 떡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현관 입구부터 술 냄새가 나서 제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정직원이라고 해봐야 남자애 여자애 하나 있는데 무슨 이 시간까지 술을 먹나 싶기도 했고요. 남편에게 질문을 해봐야 술에 취해서 대꾸도 못하고 있길래 현관 앞에 쓰러져 있는 걸 낑낑거리면서 집 안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와중에 와이셔츠 카락 부분에 여자 화장품이 묻어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 남자가 여자가 있는 술집이라도 갔다 왔나 싶어서 잔소리를 하려고 하는데 인사불성돼서 말귀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주말이라 늦게 일어난 남편에게 눈 뜨자마자 추궁을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뭘 했길래 와이셔츠에 여자 화장품이 묻어있냐면서 옷을 막 들이밀었더니 획 던지더군요. 그러더니 저한테 짜증을 내면서 아침부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어제 여직원 애가 술 취해서 넘어지려는 거 붙잡아 주다가 묻은 거래요. 지도 기억 하나 못하고 만취해서 들어놓고 그 상황은 잘도 기억이 났는지 나불나불 거리더라고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길래 의심은 갔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한번 의심의 씨앗이 싹 트니까 남편 행동을 주시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점점 퇴근하는 시간이 늦어지는데 처음에는 그냥 일이 바쁜가 보다 했던 게 의심이 한번 싹 트니까 곱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휴대폰도 처음에는 대놓고 하던 사람이 점점 숨기면서 보는 것 같다는 기분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 날을 잡고 남편이 잠든 사이에 몰래 휴대폰을 뒤져봤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깨끗했습니다. 남편이랑 직원들이 나눈 단체 대화방이나 개인 문자를 뒤져봐도 아무것도 없이 일 이야기만 있었고요. 괜히 의심했던 게 미안해지면서 몰래 본 건 비밀로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사건이 터졌습니다. 의심을 지우려고 노력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휴대폰이 사라졌다고 막 집안을 뒤지더라고요. 저도 전화해보고 했는데 어디에서도 남편 휴대폰이 울리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차에 두고 온 것 같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마트 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차 키를 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나 마트 가려고 했어. 당신 차 타고 갔다 오면서 휴대폰 있나 봐줄게. 그러다 남편이 의심 없이 차 키를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차를 찾아서 시동을 걸고 보니 음료 놓는 자리에 휴대폰이 꽂혀 있었습니다. 잃지 못하게 여기다가 두고서는 휴대폰을 그렇게나 찾았구나 싶어서 주머니에 넣고는 마트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진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 휴대폰도 주머니에 있는 남편의 휴대폰도 조용한데 진동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뭔가 싶어서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보니까 차 글로브 박스 안에서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글로브 박스를 열었더니 남편 휴대폰과 똑같은 기종에 똑같은 색인 휴대폰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순간 등줄기에서부터 소름이 쫙 끼치면서 금기의 열매를 먹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니 하트라고 되어 있었어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웬 여자가 여보세요 하길래 제가 누구세요? 라고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누구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누구냐고 하니까 전화를 말없이 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고 보니 제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있잖아요. 쎄한 느낌의 남편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휴대폰을 뒤져보려고 하니 비밀번호가 걸려있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뭐 있다. 남편이 바람난 게 틀림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트를 다녀와야 하니까 내비게이션을 딱 켰는데 거기서 또 소름이 돋더라고요. 최근 주소지 검색 목록이 생각나서 그걸 딱 눌렀는데 웬 오피스텔 주소가 엄청 찍혀있는 거예요. 땡땡동 땡땡 오피스텔이라고 적혀있는데 남편 사무실에서 10분 거리거든요. 저는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남편의 블랙박스를 뒤졌습니다. 블랙박스에 녹화된 목록을 하나하나 뒤져보는데 땡땡 오피스텔 앞에서 찍힌 녹화본이 있더군요. 숨죽여서 화면을 제 휴대폰으로 하나하나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랑 여자가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모습 전부를 날짜까지 정확하게 보이게 찍었습니다.
찍는 내내 손이 억지나 떨리고 호흡이 가빠지는지 결혼할 때부터 할까 말까 떠밀리듯 결혼한 남편이었지만 바람을 핀다는 게 확실해지니 정말 깊은 배신감이 들었어요. 증거를 나름 수집해놓고 마트에 가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차에 있었냐고 하더라고요. 응, 차에 있었어. 근데 휴대폰이 하나 더 있더라. 하트한테 전화하는데 내가 받았어. 그러자 남편 얼굴이 갑자기 딱딱하게 굳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이 인간 나한테 딱 걸렸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더니 무슨 소리냐고 웬 하트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가증스럽던지 정말 코웃음이 뻥하고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블로그 박스에서 발견한 휴대폰도 남편에게 던졌어요. 그러자 남편이 빼도 박도 못한 증거를 들킨 것처럼 휴대폰을 양손에 쥐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여자 누구야? 당신 회사 여직원이야? 그래서 오피스텔에 살림 차렸어? 당신이랑 여자랑 들어가는 거 다 찍혔더라. 블랙박스까지 이미 다 확인하고 오는 길이니까 변명할 생각하지 마. 오해야. 그리고 그걸 뒤져보긴 왜 뒤져봐? 당신 무슨 의부증 있어? 남의 사생활을 부부끼리 사생활까지 존중해줘야 하는 거야? 그 사생활이라는 게 바람인 거고 내가 어디까지 눈 감아줘야 하는 건데 말해봐. 제 말에 남편이 아무 소리 못하고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바람 필 때는 좋아서 몰랐겠지만 걸리고 나니까 이제 와서 후회라도 하는 건지 뭔지.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한숨을 내쉬더니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남자가 사업하고 돈도 돈 벌고 하면 바람도 한 번쯤은 필 수도 있는 거지. 그거 실수잖아. 실수 한 번을 용서 못해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미덕도 없냐 너는. 내가 뭐 어떻게 할 건데? 나랑 이혼이라도 하게? 지금 그걸 변명이랍시고 입 밖으로 내뱉는 거야. 바람이 실수라고? 나도 실수해도 되는 거야? 너랑 나랑 같냐? 꼴랑 500만 원 좀 넘게 벌면서 내가 턱턱 가져다주는 돈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는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자 혼자 사는데 월 500에서 600만 원이면 당연히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왜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지 대기업 다닐 때 저보다 훨씬 못 벌었었거든요. 혼자 살면서 그 정도 월급이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지가 지금 버는 돈에 심취해서 저를 깎아내리니 너무 짜증났습니다. 바람은 둘째 치고 저런 마음을 가진 사람과 살아야 한다는 게 개탄스러웠어요. 어차피 한순간 지나가는 바람이야. 내가 알아서 정리하고 올 테니까 그냥 그때까지만 내버려. 내가 미쳤냐? 한 번 바람핀 인간은 두 번, 세 번 계속 바람애면서 살게 돼 있겠어. 그냥 이혼해.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인간이랑 같이 살아. 누가 아쉬울 것 같아? 아쉬운 건 너지. 내가 벌어다주는 돈 없으니까. 너같이 대기업 다닌답시고 일에 미쳐서 남편은 신경도 안 쓰는 여자 나도 필요 없어. 내가 내조를 하기를 해. 살림을 하기를 해. 나도 너랑 이혼하는 게 마음 편해. 저도 같이 달려들어서 남편한테 싸댔어요. 이 자료 톡톡히 준비하라고. 바람난 주제에 말이 많다고. 시댁이나 친정이 알아서 이야기하라고. 내가 바람나서 헤어지는 거라고 물고 늘어졌죠. 집은 제 이름으로 대출받았던 거고 갚아야 할 돈도 이제 멀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인 셈치고 제가 들고 간다고 했어요. 머릿속으로 계산기 좀 두드려보는 것 같더니 지 손해는 아니다 싶었는지 그렇게 하고 깔끔하게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월급쟁이 불쌍해서 자기가 1, 2억 정도 인심 쓰듯이 주는 셈 치자고요. 끝까지 그 잘난 사업장 얼마나 가나 지켜본다 했죠. 그 여자는 제 생각대로 회사 여직원이었어요. 나이도 고작 20대 중반이던데 어쩌다 16이나 차이 나는 남자한테 빠져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망치는지. 그래도 제 업보다 생각하고 살아야죠. 유부남 꼬셔서 살림까지 차린 건데 근데 저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남편과 협의 이혼 도장 찍고 아파트까지 다 넘겨받은 이후에 상간녀 소송부터 걸었습니다. 증거야 뭐 블랙박스면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거기다가 제가 그 불륜 남녀들의 휴대폰 수사까지 맡기면 증거야 차고 넘칠 거라고 했어요. 제가 상간녀 소송을 걸고 뒤늦게 남편이랑 상간녀가 송달을 받았는지 전 남편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그 소송 뭐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상간녀 소송이 상간녀 소송이지 뭐긴 뭐겠어. 저는 그 한마디는 알려주고 두 연놈들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당연히 증거가 충분했기에 소송에서 저는 이겼고 위자료로 2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돈도 남편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겠지만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승소문을 프린트해서 그 동네 오피스텔이랑 상간녀의 본집 주소지 근처에 죄다 뿌려버렸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명예훼손으로 벌려봐야 처음에는 벌금 몇십만 원이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상간녀 아버지가 교육자라고 했으니 타격은 더 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까지 수소문해서 주변에 죄다 뿌려버렸습니다. 당연히 동네고 어디고 죄다 소문이 났을 거고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만큼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저는 당연히 명예훼손에 걸렸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의 속은 엄청나게 시원해졌으니 아깝지 않았습니다. 주위 눈치 보면서 상간녀로 평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이랑 오래 만나봐야 얼마나 더 만날 수 있겠나 싶더라고요. 근데 더 속 시원한 건요.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문제가 생겨서 중국에서 수출기를 닫아버린 사태에서 찾아왔어요. 수출길이 막히니 남편 사업장에도 당연히 차질이 생겼죠. 물건이 바로바로 들어와야 하는데 물건은 들어오지 않고 차일피일 배송 일자만 미루게 된 거예요. 주문이 들어왔으니 고객들은 돈을 다 냈는데 물건은 3주가 지나도 도착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한 번에 환불 요청 들어오고 일부 고객들은 사기 사이트라면서 소송 걸고 소송 걸린 것만 해도 몇십 번이라 일일이 대응하느라 변호사비로 돈 다 털리고 환불해주려 털려 물건 없어서 장사는 안 되는데 직원들 월급까지 또 따박따박 줘야 하고 거기다가 배송 지원 보상까지 일일이 다 해줘야 한다더라고요. 인터넷에는 남편 쇼핑몰이 배송도 안 해주는 사기 쇼핑몰이라고 올라와서 회원들도 우수수 탈퇴하고 벌금 내고 소송 걸리고 전 남편은 거의 회생불가 수준으로 쫄딱 망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망하자마자 당연한 수순으로 상간녀도 잠수 탔다고 해야 돼요. 하필이면 그 오피스텔도 상간녀 이름으로 얻었던 거라 그나마 보증금도 털려버리고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냐고요? 전 남편이 저한테 전화해서는 막 울면서 이야기를 다 해주더라고요. 차단해놨더니 다른 번호로 전화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울고 비는데 저보고 그동안 적금이랑 펀드 투자했던 거 많이 오르지 않았냐고 묵돈 됐을 것 같다며 아파트 값도 많이 올랐던데 합치면 안 되겠냐고 제가 미쳤나요? 그딴 새끼랑 다시 살게. 꺼져. 나도 10살 어린 파릇파릇한 연하남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니까. 너는 너대로 알아서 인생 잘 헤쳐가면서 사세요. 그리고 전화 끊고 바로 차단도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연락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겠네요. 팀장 달고새의 명함 나오자마자 휴대폰 번호도 바꿔버렸거든요. 지가 생각해도 양심 없을 테니 전화는 안 했길 바랍니다. 지금 저는 정말 탄탄대로 잘 밟아가면서 팀장으로서 팀원들 잘 챙기면서 지내고 있어요. 전 남편에게 후원 장담했던 것처럼 연하남과 썸 타면서 지내고 있네요. 돌싱이 되어버리긴 했지만 앞으로의 인생은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라 상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인생 사시길 바랄게요.